여러분은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써요. 그것도 엄청요. 괜찮아는 참 묘한 말이에요.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하고 체념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했을 때 괜찮아라고 하면 보통은 용서해주는구나, 다행이다, 이제 이 일은 잘 마무리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혀 괜찮지 않은 괜찮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안, 지하철이 늦어가지고 좀 늦었네.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이건 발음은 분명 괜찮아인데 뜻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이 괜찮아는 사실 별로 안 괜찮지만 지금 굳이 싸워가지고 기분을 잡치고 싶진 않구나에 가까운 고급 압축 언어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 세 글자 안에 분노와 체념과 절제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어요. 인간은 정말 위대한 종족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이쿠, 미안. 너의 발을 실수로 밟아버렸네. 내 신발이 안전하라서 많이 무거울 텐데 괜찮니?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는 진짜 괜찮은 걸까요? 이건 사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끝내기 위한 주문이에요. 아파 죽겠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해요. 그렇다면 정말 괜찮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깨집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내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경우에요. 목소리는 마시가 있고 눈빛은 먼데가 있고 방금 영혼을 반쯤 잃어버린 사람 같은 표정으로 괜찮아라고 하면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은 전혀 괜찮지 않구나. 하지만 동시에 괜찮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괜찮아는 참 이상한 말이어서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더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문 앞에 팻말 같기도 하거든요. 괜찮아? 다가오지 마세요. 괜찮아? 근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괜찮아? 근데 내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아요. 맙소사, 이 세 글자 안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위험하고 복잡한 괜찮아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순 없을까? 사람들은 왜 전부 같은 말로 이렇게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이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좀 더 발전된 사회로 가야 해요. 감정 선진국을 향해 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괜찮아 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먼저 진짜 괜찮은 경우예요. 이때는 그냥 웃으면서 말하면 돼요. 괜찮아? 아주 좋죠. 밝고 건강합니다. 듣는 사람도 편안해요. 하지만 문제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기존의 괜찮아로는 부족합니다.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사회적으로는 괜찮아 입니다. 예를 들면 미안. 야, 내가 너의 컵을 실수로 깨버렸네. 야, 미안하다. 사회적으로는 괜찮아. 법적으로도 예절적으로도 지금 당장 널 죽이진 않을게 라는 뜻은 전달이 되지만 좀 화가 나는 걸 하는 내면의 피해 상황도 분명히 드러나죠. 사회적으로는 괜찮지만 난 괜찮지 않거든. 근데 일단 참을게 가 아주 잘 전해집니다. 아주 훌륭해요. 또 하나는 겉으론 괜찮아 입니다. 이건 나 지금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집 가서 이불 속에서 다시 생각나면서 밤새 울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참 유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괜찮아가 있어요. 바로 전혀 괜찮지 않은데 설명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할래. 예요. 이건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슬픔도 설명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고요. 분노도 남에게 전달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냥 괜찮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괜찮아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괜찮아를 표현하는 거죠. 나 지금 괜찮다고는 했지만 건드리면 울거나 화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정말 선명한 사회 아닌가요? 오해도 줄고 관계의 효율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감정 노동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아이의 괜찮아를 말의 영역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굳이 피곤하게 말까지 갈 필요 없이 표현으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괜찮으면 엄지를 듭니다. 사회적으로만 괜찮으면 엄지를 반 정도만 들고요. 겉으로만 괜찮으면 엄지는 다 들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안 괜찮으면 중지를 지켜드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말도 필요 없죠. 그럼에도 상대는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의 괜찮아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정말 성숙한 소통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앞불싸, 이 위대한 구상을 머릿속으로 굴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괜찮아를 세분화하고 싶어 하는 걸까? 잘 고민해보니 저는 괜찮지 않은 순간에도 자꾸 괜찮다고 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대인배인 사람인 척. 그러다 보니 정작 누가 제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고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버티는 것도 괜찮은 거에 포함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건 괜찮아를 세분화하는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 안 괜찮다고 해도 조금 덜 미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괜찮지 않아도 민폐 같지 않고 힘들다고 해도 유난 같지 않고 싫은 건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MG하고 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괜찮아를 줄여보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도록 해요.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아직도 자동반사처럼 괜찮아를 말하거든요. 누가 제 발등을 찍어도 일단 괜찮아. 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괜찮지 않았는데 멍들었는데.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요.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고 말 못하겠으면 제가 대신 안 괜찮다고 말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야 미안 너의 발을 실수로 살짝 밟아버렸네. 이거 괜찮니?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사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발등에 피멍이 들고 집 가서 고통에 울부짖다가 병원에 실려와서 발목은 절단해 부상인데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만해 미친놈아. 역시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제일 좋은 건 괜찮아라고 말할 일이 아예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머리 아픈 고민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면 제가 대신 안 괜찮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드리죠 뭐. 꺼지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라고 말할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 삶이 좀 더 그랬으면 좋겠네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